오늘 취지는 이 중앙동이라는 마을을 좀 다시 발견해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건별 행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랑 다르게 이제 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이렇게 조금씩 비일상적인 것들이 돌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악기 연주나 조금씩 튀어나오는 설치물들로 그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 저 40계단 위로부터 해서 골목골목에서 설치물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설치물도 이제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조금씩 이렇게 설치한 거거든요. 좀 서투를 수 있기도 한데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좀 일상적인 것으로 녹여보려고 해요. 제가 피리를 푸 불려서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푸 하고 따라가면서 구경을 하고 내려오면 이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이제 다 역사의 켜를 다시 본다 그러면서 여기는 1930년대 일제시대에서 블라블라블라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한 다음에 이제 모여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와 하고 붙이면서 우리의 기억들을 붙이자, 마지막에 소라게다도 불을 뻥 켜면서 끝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상 컨셉은 뭔가요? 빌릴 수 있는 것을 잘 빌려보자. 이 모자는 고고미술사학과의 정장남인 전성우 분이 협찬해 주었습니다. 뭐 질문해봐. 쟁방 배치 큐. 일단은 우리 조 전체적인 거야겠지. 그 판의 전환이라 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했던 거는 뭐 홍등가가 아니고 뭐였지? 제가 설명할까요? 유흥가 이미지인데 이게 판의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여기 사는 사람들의 흥을 이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계단을 설치하면서 이제 밤에 원래는 이제 네온 사인처럼 하려고 이제 형광등으로 하려 했는데 저희가 자본이 좀 모자라서 이게 생각보다 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검은 바탕에 이제 지금 이건 하얀색이 지금 나중에 노란색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가 유흥가라는 테마를 잡고 있는데 유흥가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약간 좀 퇴폐적이고 좀 성적 욕구를 푸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미지, 그런 환들을 이제 전환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동에 유흥가가 말풀이를 하면은 그대로 이제 흥이 있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앙동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흥, 그런 거를 다 이쪽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한쪽은 시고 한쪽은 소설의 한 문단을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 중앙동 사람들의 이제 삶을 그려놓은 거죠. 또 다른 작품도 2개 더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흥을 중앙동의 사람들의 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밀면 될 것 같은데. 어디 다들 가세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원장이 네가 만들었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야, 개 민망하네 너. 네? 너좀 하는 척이라도. 할 거 없으면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짱이다. 너무 많이 시끄러워 아니고. 민망. 뒤로 뒷걸음질 치기. 예쁜 사람만 나오게. 그냥 종이 그냥 아니 그냥 종이로. 이거 동영상인데 그럼 한번. 아직 그만. 중요한 게 그 무릎 아프신 분들은 그 멀리 보는 것보다 경사가 심해도 안쪽으로 가요. 순전히 어때요? 그래서 약간 안쪽 바깥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나중에 좀 붙여줘. 각 조마다 너가 좀 구성 좀 해줘. 조마다 붙여. 골라봐. 설치 잘한다. 제나라 입고 있는 여러 장 있어야 돼. 하나 위로 갑시다. 기존의 중고대들은 규격화되어 있고 구간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라던가 주민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전봇대에 뭔가 이렇게 부착하고자 하는 마음. 큐. 네, 안녕하세요. 비빔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건.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계속 하시면 돼요. 저희는 비빔. 어쿠스틱 밴드 비빔입니다. 와.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퍼커션을 맡은 박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보컬을 맡은 황다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메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부 영어로 된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다들 가사를 아시겠죠? 다 영어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쿠스틱으로 기타랑 원래 어쿠스틱이 아닌 노래를 저희가 편곡을 해가지고 오늘 기타 젬베 같이 노래를 부를 생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 마이크 잭을 꽂고 기타를 꼽았거든요. 저희 1시 반부터 하늘 켜다 행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1시부터 이제 버스킹 공연을 하실 비빔팀과 그다음에 참여자 중에 박상도 군과 기타 세션 이은성님이 같이 이제 공연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가 여기 지나가니까 조금 앞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와주세요. 같이 들어요. 네. 우리가 사는 데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 돈 말고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런 거를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노래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Seems like everybody's got a place. I wonder how they sleep at night. When a sad comes first and the truth comes second, just stop for many times. Smile, why is everybody so serious? Acting so damn mysterious. Got your shades on your eye and a hill so high that you can't even have a good time. Everybody looks to the left. Everybody looks to the right. Can you feel it? Pay real love tonight.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We don't need your money, money, mon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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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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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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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Right there. It's not about the money. Give it to you. I want you more than the new pair of shoes. I only wanna give it to you. I sure know that you feel like I do. Can't let this go. Oh, oh, what can I say? I wanna give it to you. I sure do. Oh, that you feel, that you feel what I do. Ooh. 전문팀이 아니라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의도에 맞게 작사를 하고 거기에 작곡을 해서 노랫말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만든 거거든요.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아침 하지만 당신과 나의 다른 하루 같은 공간과 같은 하늘 아직 작은 같지만 이제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아침 같은 오후 하지만 당신과 나의 다른 하루 같은 공간과 같은 하늘 아래 시작은 같지만 하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신혜원 선생님입니다. 근데 한번 지났잖아요. 필요 없다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사나이구나. 우와. 방문을 놔두고 들어오지 뭐안 돼. 이 손님들이 내려오면서 아무도 못 오잖아. 그럼 장사지 망칠 일입니다. 왜 이래?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드러나지만 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오늘 환희 표다라는 행사도 그런 어떤 일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의 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지 않는 것을 번역하기 위한 문학과 예술 그런 어떤 차원들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저희 사실 이번에 이 환희 펴다가 중앙동이라는 장소와 뭐 관광객이나 구경꾼이 아닌 같은 삶의 일원으로서 만나고 싶다. 사실 이제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장소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 전에도 죄송합니다. 이 장소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 구경거리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또 우리가 또 당일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우리가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제 그런 많은 고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타자의 삶의 공간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작업은 이제 여기 같이 참여해 주시러 오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 중앙동의 어떤 이야기의 실마리들 이렇게 남겨놓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출발하는 또는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을 켜다라는 다소 이제 낯설은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주제를 선택한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뭐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미래는 어떻게 해야 보이는 걸까? 혹은 미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 작업을 환을 켜는 오늘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현재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어떤 사실이 아닌 어떤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재이고 실은 미래 역시 그것과 다르지 않다. 오늘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중앙동에 접속했을 때 바로 이 앞 시간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실, 새로운 중앙동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저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방금까지 또는 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현실을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세계를 새롭게 발명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만드는 작은 이야기, 작은 이미지, 작은 그림들 혹은 우리가 이곳에 오고 가면서 남겼던 수많은 발자국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미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진행하는 발자국 한 걸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이런 작품 하나 펼린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마법과도 같은 주술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문학이나 예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모두 마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컨셉 마법사 약간 피를 나누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걷는 하나의 발걸음, 써낸 하나의 글들 이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는가 얼마나 많은 마술을 걸 수 있는가
그 힘들을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 다 같이 느껴보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 좁잖아. 이거 원래. 안녕하십니까. 피차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나노 조작 일상 조작단의 지영민입니다. 이제 중앙동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을 보내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하나의 일상을 지정해 드리는 방식이 어떤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별 간판 밑에 보이는 저 박스 안에 사진 조각이 한 장 들어있을 겁니다. 저 한 장씩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아까 나눠드린 가이드지에 보면 스티커 붙이는 안에 붙이시면 되는데요. 일단 총 중앙동에는 총 4군데의 박스가 있고요. 거기를 한 군데씩 다 찾아서 그 가이드지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봐봐, 난 고매. 여기서 내 거 안 보여. 나는 이렇게 더 많이 되겠어. 안녕하세요. 17계단 팀입니다. 이 계단이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게 17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명을 17계단으로 지었고, 흥가라는 이미지, 그 좀 퇴폐적이고 그런 이미지, 그런 환을 전환시키면서 중앙동에 있는 흥을 저희가 여기로 다 모았습니다. 이 사진 찍으시는 분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여자 실루엣이 그려진 사진이 있습니다. 흥가에서는 이게 약간 좀 그런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막 이제 여자 실루엣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중앙동의 사진들이 있어요. 여자의 실루엣이지만 안에 중앙동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같이 한 건데 한쪽은 소설의 한 문단, 그리고 이쪽은 시를 적으셨거든요, 개인 과제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코팅을 했습니다. 찐사 순서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홍등 그 이미지를 살려서 만든 작품인데 그게 지금 낮이라가지고 저희가 유흥가라고 하면 그 유흥가의 거리가 처음에는 그 유흥가가 아니었던 그냥 일상적인 장소였는데 유흥가라는 더 씌워진 장소성을 입게 된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도배한 거고요. 유흥하면은 그게 사전적 의미로는 유가 그 놀다 할 때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흥겹게 논다는 의미인데 그냥 사진을 붙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여성 실루엣을 했습니다. 여성 실루엣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 다른 의미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흥의 개념을 살릴 수 있는 사진들을 제가 찍었습니다. 총 59장, 원래는 총 60장인데 이렇게 잘라내다 보니까 59장이 됐고 중앙동 저 안녕하세요. 뭔가 하면 저는 손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중앙동에서 일하시는 분, 사시는 분들의 손을 찍고 약간 좀 더 포인트를 주려고 흰 장갑에다가 그 손을 형상화 있는 그 네온 사인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유흥가의 흥을 중앙동의 삶이나 생활의 터전없이 중앙동을 발견하는 지점에서 오는 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온 사인하고 이 미러볼의 그 중앙동 각각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는데요. 가게 간판들을 찍어가지고 하나는 만들었고 하나는 중앙동에서 사람들이 직접 키우거나 안 그러면은 스스로 자라난 그런 식물들을 찍어서 이쪽에 담았고 여기에는 중앙동에서 사람들이 붙여놓은 경고문이나 뭐 새빵, 뭐 전세 뭐 이런 뭐라고 하죠? 길었는데 네 아무튼
박미영입니다. 작품명은 놓고 가세요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나 뭐 피곤한 일 이런 거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상자에는 저희들 작품을 보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기 옷 모양으로 오려놓았거든요. 저걸로 쓰고 싶은 말 쓰셔가지고 빨래줄에 걸어놓고 벗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이런저런 뭐 이상한 기억 이런 걸 걸어놨듯이 하실 분은 여기 적어서 뭐 걸어두시면 뭐 뒤에는 뭐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바지 이거 스타킹인데 저희가 이거 중앙동에 한번 답사 왔을 때 솔직히 저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됩니다. 어떤 계단 하나에 꽂혔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계단을 보고 내가 무슨 작품을 쓰든지 꼭 이 계단은 작품 안에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계단이 들어가는 문장을 첫 문장으로 하는 시작하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게 그 계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 제 소설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담아봤고 이 바지가 제 소설 텍스트를 옮겨놓은 거예요. 제일 처음 인상 깊었던 무늬가 이 무늬라서 이 무늬에다가 제 느낌을 많이 써봤고요. 제 원 텍스트인데 여기서는 거의 저기서부터 거의 끝까지 이 길에 대한 묘사를 주로 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저는요 전부 읽어보지 않으시리라는 건 알지만 이거 보면 전부 다 징징거리는 거라서 설명하기가 싫네요. 네, 저는 제 작품을 이제 나뭇잎에 담아서 켜켜이 쌓아가지고 나무를 한번 같이 만들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이제 여기 벗어 놓으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했듯이 이게 원래 창문이었는데 이 부분을 오려서 중앙동 사진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 창을 통해서 여러분도 같이 중앙동 이제 소통하시면서 느낀 점들 같은 거, 보고 싶은 것들, 평소에 뭐 힘들었던 점들 이런 거 여기 쓰셔서 같이 벗어 놓으시면서 저희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 원텍스트를 빨래감에 맞춰서 치마로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데 좀 아이러니한데 좀 이게 그래도 베개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요. 시작 감각이 줄어들어요. 왜 이 그림을 택하게 됐냐면 이게 민들레인데 사실 제 시가 제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탑을 봤는데 그 중앙동 탑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가면서 저기 이상이 있다 꿈이 있다 갔는데 막상 가니까 나이는 다 됐지만 독특하니까 막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표현했어요. 그게 이 민들레랑 매우 맞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민들레 그 그림 작품이랑 같이 작업을 했고요. 시는 제 창작이긴 한데 좀 많이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타도 1m. 이게 도와드려. 예. 가시죠. 그래서 아무거나 사진 붙여서 만들어주는 게 등대정뮤라는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이쪽에 차돌아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게 원래
나물도 있어. 어머 이거 야. 우와. 여기도 왔어. 저거. 내 손이 pai 나오니 즐겁다는 뜻이 거야. 다시 입으시고. 처음 이해 못했어. 내가 색깔이 겹쳐 바꿔줘. 바꿔줘. 싫어. 그냥 해. 이거는 저희 아닙니다. 선생님이 모두 다 한정식 편화된 일상을 노릴 때 이런 게 오히려 더 편화되고 주된 삶. 저희 작품 제목은 등대 정유입니다. 저희 작품 제목이 등대 정유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층마다 다 후보들이 등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는 아리아드네 신이 길을 가르쳐주고 찾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의 의미는 머무르다가 흘러간다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지금 소름불 밑에 각자 조 안에 작품을 이제 걸어놨는데요. 저희가 의도한 표이고요. 또 이것을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의 선언적인 경험에 의해 또 다른 색깔을 진짜시킬 수 있습니다. 소름불을 정류장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소름불 밑에 이제 머무르시면서 작품을 이제 보시고 이제 떠나가실 때 이제 흘러가신다는 개념으로 해서 정유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 이분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 종이를 나눠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사진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사진에서 했던 추억이나 환을 이제 여기다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저희 조는 그 인간형의 철제 마네킹을 그 기본 구조물로 사용함으로써 그 기본 철제를 개인의 환이 얽히는 아리아드네의 실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별 텍스트가 이렇게 한데 뭉쳐서 저희 조원들 텍스트가 그 공통을 이루고 저희 개인적인 환이 그 전체의 환으로 바뀌는 걸 재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치마를 보시면 그 여기 코멘트를 적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 코멘트를 적는 거는 들춰봐야만 남의 코멘트를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코멘트를 보시면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쟁 때 이른바 문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남포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밀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들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문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니까 그거와 동시적으로 같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게 그런 사람들이 표현해내는 잡지와 신문과 글들을 만들 수 있는 인쇄소들이겠죠. 그런 인쇄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아마 영업을 하면서 여기가 인쇄 골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여학생이 동네 쪽에 있었던 여학생이 부산 쪽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그 구간 요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 정거장 앞에서 내리려고 차장한테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차장이 못 들은 채하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자기는 돈을 2배를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게 동아일보까지 소개가 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전차 운행을 어떻게 했는지도 재미있는 거죠.
이른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기획하는 설계자들에 의해서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고 점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실은 그런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던 거고, 공간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공간 자체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중에 가장 큰 방식이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 새로운 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일본인들이 했던 작업이 새로운 땅을, 그러니까 땅을 새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확장해가는 과정인데, 이쪽 지금 동북 지역으로는 거의 땅을 만들면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지역은 150년 전에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새마당이 1902년부터 1912년 사이에 한국 정부하고 일본 거르민단이 돈을 내가지고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전에 40계단 저쪽이랑 40계단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한다고 땅을 샀을 때 안에서 뻘물들이 나오고, 부산에 있었던 근대적이란 말은 좀 웃기긴 한데 서양적인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개의 건축물이 부산역 건물이고 세관 건물이고 부산 우체국 건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1910년대 이 새마당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들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자체가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도 보면 이제 부산역에서 열차를 타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눠져 있고, 3등석은 주로 조선인들 타는, 1등석은 주로 일본인이 타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부연락선도 1등석과 2등석, 3등석이 있는데 1등석에 누가 탔는지는 명단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조선인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이른바 이제 제국과 식민지라고 하는 그 위계관계가 철저하게 그런 근대적 문물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롯데백화점 있는 그쪽에 또 약간 옛날에 구장교라고 이야기하는 구부두가 있었어요. 거기는 목조로 되어 있어서 목장교라고도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인 일본과 조선의 또는 한국의 그 배 운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도 커지면서 처음에는 한 200~300명 탈 수 있는 배가 45년 해방될 쯤에 들어오는 배가 2,000명이 타는 배로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10,000톤급 이상의 어마어마한 배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 과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점령하고 대륙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 전체를 점령하는 형태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인들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또는 조선이나 대륙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겠고, 조선인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일본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 이른바 도항하는 조선인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것 때문에 부산에 도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도항자들 일본의 상황에 따라서 도항을 금지하고 이럴 때는 부산에 그냥 눌러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이 눌러 앉는 경우도 생기고 했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산 안에 있는 항구는 일제시기에 다 만들어졌고, 70년대, 80년대 가야지 이제 그 자성대 쪽이 앞으로 툭 튀어 허치슨 부두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만들어지는. 실체적인 부산 안에 있는 밑그림은 다 일제시기에 만들어졌던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북한 재개발을 그래가지고 여기 전부 다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부두, 4부두 쪽에는 국제 여객선 터미널을 저쪽으로 옮기는데 3부두, 4부두 담벼락 약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방식. 지금 1부두, 2부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좀 남겼으면 좋겠고 있는 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거대한 또 빌딩이 들어서는 형태로 바뀔 테고, 부산시에서는 오페라 하우스도 주요 넣으려고 그러고 뭔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말에 의하면 저기 있는 빨간 벽돌은 러시아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한 장 한 장 싸가지고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긴 합니다. 한 장 한 장 싸가지고 들고 와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대적 건축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철근과 콘크리트 유리로 들어가 있는 다른 치장들이 별로 없이 이른바 합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의 건축물. 예전에 있었던 부산 우체국은 저 건물이 아니고 또 저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뒤쪽에
그러니까 바로 뒷골목에 혹시 그 동양 첩색주식회사 건물 같은 것들이 역사책에서 본 기억이 나면 그거 비슷한 식의 건물이 저 뒤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관심 가지는 공간은 여기입니다. 지금 주차장 건물이 있는 이 공간이 수상경찰서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 해양경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시에는 수상경찰인데 이 수상경찰은 뭐냐면 부두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제 시기는 함부로 들어오지도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집어넣으면 그 여권을 들고 게이트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이에 있는 비싼 공간이 한국의 굴지의 백화점 기업이 들어서 있는 백화점에 서 있어요. 근데 저 땅이 1936년부터 백화점이었어요. 원래는 1915년에 미나카이라고 하는, 미나카이는 그게 삼중정이에요. 석삼자에 가운데 중자에 그 우물정자. 그게 뭐냐면 가운데 중자를 쓰는 사람과 그 우물정자를 쓰는 사람이 세 사람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삼중정이에요. 우리로 치면 일본에서는 그 상인을 우리로 치면 개성상인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상단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정착한 게 아니라 식민지에서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오히려 기업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조선과 만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화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제일 먼저 대구부터 세우는데 부산은 1915년에 지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점은 광복로 안에, 제가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미나카이 백화점 관련해서 한번 자료들을 훑어보기에 본 적이 있는데 37년부터 45년 사이의 행적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37년까지는 상품 팔기 위한 어떤 기획력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네온 사인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 재밌는데, 빨간 멜빵을 맨 아주 미소년의 남자 둘이를 앞에 세워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7년부터 들어가면 잘 알다시피 전시체제로 들어가니까 백화점도 거기에 맞는 전시 기획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7년부터 45년 사이에는 거의 다 전쟁과 관련된 기억들. 이제 제일 부산에서 번화했던 게 저쪽 광복로죠. 그 광복로 초입에 백화점이 있었고 그 앞에 지금 저기도 좀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 자리가 영화관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영화관과 백화점이 앞에서 입구에서 딱 지키고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각가지 어떤 기획들이 펼쳐지는데 여기도 보면 등 같은 거 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가가 한 80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중적인 박앤 세일들을 계속 열어요. 봄, 가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연말 박앤 세일. 한 달 정도 하는 박앤 세일을 여는데 그 가격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와 등의 향연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하면 독립운동가들 중에 한 사람인데 부산에서는 제대로 내세우지 못해요. 일단 사회주의자들은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의령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건물은 지금 정확하게 저도 보정이 안 되는데 옛날 건물이 일제시기입니다. 보면 느낌이 오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도 같은 것들 처음 제가 봤을 때 한성원의 부산 지점입니다. 한성원에는 엄청나게 친일적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 한상룡이 만들었던 은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중무동 쪽에 가다 보면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아파트 두 채가 남아있습니다. 네. 청통장이라고 하는 아파트와 소화장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제가 봤을 때 부산에서 아파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잘해보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모델하우스 만들고 전시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대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어떤 건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작화 역사의 많은 편들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많은 편들이 이렇게 쌓이는 곳,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맨션, 한량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맨션입니다. 저희 한량맨션은 미래에는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는 맨션에 대한 애도, 그리고 한량들이 모여서 자립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아프통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수상한 전봇대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이 수상한 전봇대는 정식이 아닌 언어, 흐트러진 언어들, 규격화되어져 버린 기존의 전봇대에서 다른 방법으로 흐트러진 언어들을 붙이려고 하는, 여러분 준비해 오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붙이셔도 돼요. 대신 돈좀 맞춰. 제가 이거 한정치 선수였을 것 같은데. 대박 피리부는. 피리부는 현아 씨. 합시다. 합쳐져 버려. 치고 그림 그려볼까요? 진짜 이선일을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찌됐든 요 40계단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40계단 여기는 언덕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용산공원 저쪽에 가서 그 다음에 일신호텔까지 돼야지 요 위에 동강동으로 올라가는 언덕이었어요. 산 능선이었습니다. 이건 바닷가였고 내리지였고.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일본 징령에 끌려가지고 해방이 되다 보니까 부비에서 사람이 몰려오고 또 그 다음에 역전 화재 사건이라도 화재가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몰려오니까 올라갈라 하니까 저 위에까지 가야 되고 영동 일신 올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이 하나하나 우리 밤치기 한다 하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렵게 만든 저 줌을 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하루 동안 또는 긴 시간 동안 가졌던 여러분의 환기를 여기에 남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예. 칼 맞을 것 같아. 붙이마. 붙여야. 얘 나이트 있어요. 자, 노래를 할 거예요. 같이 불러주세요. 가로등 소리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때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그곳으로 떠나버리고 저녁 식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권명생 따라서 오락식당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쿠폰 추첨은 식당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